안녕하십니까. 쉐어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질문 내용이 보니까 로그인한 정보가 메뉴에 나오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달아 놓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강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실제로 동영상 강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소스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앵귤러에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했을 때 실제로 메뉴가 변경되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컴포넌트에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름이 나오고 로그아웃을 하면은 로그인을 하라는 메뉴가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로그인 버튼을 먼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 로그인 클릭을 하면은 on 클릭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만약 로그인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div user name으로 할까요? 자,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on 클릭 로그인 밑에 빨간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밑에도 빨간 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빨간 줄 표시는 Angular Language Service에서 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Angular Documentation. 자, 보시면은 여기 Language Service가 있죠. 그리고 계속된 Language Service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업데이트된 결과로 여러분들은 템플릿에서도 에러가 있으면은 즉시 그 에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on 클릭 로그인 그리고 로그인을 했으면은 user name. 자, 그러면 이제 빨간 줄 표시가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있네요. 사라질 겁니다. NGS. 자, 이와 같이 하면은 실제로 앱이 실행이 되겠죠. 자, 앱이 실행되었고요. 빨간 줄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네요. 사라질 겁니다. 자, 끄다가 한번 켜볼까요? 탭을 끄다가 켜볼까요? 자, 사라졌죠. 반응이 조금 느리거나 또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막 이게 나온 기능이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곧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div의 값은 유저네임의 값은 empty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고요. 일단 로그인을 클릭하면은 우리는 로그인 창을 보여주고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이름이 유저네임에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n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변경을 할까요? show login box로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div ng if show login box. 자, 이거를 true로 할까요? 그러면은 input 저거 뭐라고 하나요? 끝나오지. 자, input 그 다음에 버튼 로그인.
자, 여기서는 우리 단순하게 이거 왜 잠깐 나오죠? Disk not ejected properly. 어쩌란 말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우리 또는 two-way 바인딩으로 할까요? 그래서 ng 모델 two-way 바인딩 할 때는 네임이 있어야 되죠. 네임을 유저네임으로 할까요? 유저네임. 그리고 유저네임으로 할까요? 여기서 유저네임. 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우리는 onClick 로그인 메소드를 실행을 할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특별히 해줄 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two-way 바인딩으로 인해서 이 인풋에서 변경하는 값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show login box boolean false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로그인을 했다고 표시를 하죠. 그러면은 자, 로그인 boolean false로 하고요. 여기서 this login false true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그인을 했으면은 ng if 로그인을 했으면은 유저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러가 있나 봅니다. 자, 여기 에러가 있죠. 자, 로그인 true가 되고요. 로그인 true이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ng if show login box가 false인 경우에만 보여지고 ng container ng if 로그인을 안 했으면은 로그인 관련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자, 다시 한번 재호송. 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은 생각대로 안 됩니다. 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go to definition에서 자, 여기가 올 거고 this 로긴이 true가 되죠. true가 되면은 자, 이 부분은 사라져야 되고 이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디버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죠. console log 자, onClick login this user 자, 보시면은 자, 로그인을 클릭을 했는데 이 부분 호출이 안 되는 게 이 스펠링 에러가 있네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상태 정보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그아웃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로그아웃을 하면은 실제로 버튼 클릭 클릭 로그아웃을 하면은 클릭 로그아웃. 자, this 로그인은 false가 되고요. 그리고 this user name은 empty가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할까요? 여기서 this show box. 자, 이게 스펠링에 미스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엑스텐션은 없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는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이런 로그인, 로그아웃 상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컴포넌트가 다를 경우 그때 어떻게 이 로그인, 로그아웃 상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지가 이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컴포넌트에서 로그인, 로그아웃 상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지인 것 같은데, 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rc 앱에서 컴포넌트를 만들까요? 간단하게 따로 폴더 안 만들고 그냥 여기에 만들겠습니다. 앱 폴더 아래에 홈페이지라고 만들까요? 홈페이지, 홈 HTML, 홈 TS라고 먼저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자, 셀렉터는 사실은 필요가 없죠. 셀렉터가 필요가 없으니 셀렉터가 필요가 합니다. 우리는 셀렉트를 없애버릴까요? 좋습니다. 셀렉트를 없애버립시다. 그러면은 모듈 아이디도 없애버립시다. 모듈 아이디도 없애버리고 템플릿 URL, 템플릿 URL은 자, 홈으로 합시다. 홈으로 하고 자, 홈 페이지로 바꾸고요. 자, 그리고 M 모듈에서 import from home.ts 홈페이지를 변경하고 여기도 홈페이지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HTML이 없죠. home.html. 자, 그냥 홈이라고 하고요. 저장하고요. 자, 여기 still 에러가 있네요. 자, 홈페이지 is not included 뭐라고 했죠? In a module will not be available. 자, 저장하고요. 껐다가 한번 켜봅시다. 이게 조금 한 박자가 느립니다. 그렇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라우트를 추가해서 홈페이지 메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우트가 추가가 안 됐네요. 자, 그러면은 import from angular router. 자, 우리가 추가할 거는 당연히 라우터 모듈이고요. 라우터 모듈인가요? 그리고 라우트도 같이 추가합시다. 그래서 라우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const app route 2 그 다음에 라우트를 하고요. 자, 패스에다가 모든 패스를 홈으로 하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서브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홈페이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홈페이지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패스 매치가 있어야 되겠죠. 패스 매치를 풀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무래도 서브 모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왜 홈으로 안 가죠? 그래서 리프레시를 하면은 이게 홈으로 가야 되는데 홈으로 안 갑니다. 그렇죠. 자, 임포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라우트 모듈에서 for 루트에 app 라우트를 줍니다. 자, 이제는 홈으로 가게 됩니다. 자, 홈으로 갈 거고요. 홈으로 가면은 우리 이거를 홈으로 복사를 합시다. 자, 에러가 있네요. 뭐 이런 에러야 우리가 늘상 만나는 에러고요. 타이틀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H1에 홈페이지라고 할까요? 뭐 그건 그렇고 무슨 에러죠? 아울렛이 없다네요. 그러면 아울렛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아우터 아울렛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없다네요.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동을 시킵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복사를 해서 홈으로 넣어줄까요? 아이고.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동작을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자, 예상대로 올바로 동작합니다. 아직까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컴포넌트, 또 다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브 페이지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sub.ts 또는 서브 페이지를 할까요? 서브 페이지.ts 아이고 서브 페이지.html 자, 서브 페이지에서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좀 이것도 잘 안 되네요. 이것도 한 박자 넣네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셀렉트가 필요 없고 모듈러 아이디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면은 넣어주면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서브페이지를 넣어주고요. 자, 서브페이지라고 하고요. 뭐 대충 끝난 것 같고요. 앱 모듈에서 자, 여기서 임포트를 해서 from 서브페이지에서 자, 우리 여기서 서브페이지를 추가해 주고요. 여기도 패트를 하나 추가해 줄까요? 서브에 오면은 그럼 컴포넌트는 서브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와 같이 했으면은 우리는 이제 메뉴를 만들면 됩니다.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뉴 모듈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menu.ts 그리고 menu.html 여기서 A 컴포넌트에서 자, 메뉴는 페이지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의 컴포넌트고요.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려면은 셀렉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 이름을 메뉴 또는 메뉴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메뉴 컴포넌트라고 하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파일 이름이 menu.ts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셀렉트를 메뉴로 하고
템플릿 URL도 menu.html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메뉴로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도 그냥 메뉴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 파일 이름 정하는 것도 클래스 이름 정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어디에 나와 있죠? 컨벤션 티틀이 있고 앵귤러 스타일 가이드 또는 퀵 스타트 타입스크립트 스타일 가이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어디 있죠 이게? 자, 앵귤러 2 코딩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파일 이름, 컴포넌트 이름 등등 또는 이제 모듈 작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나오는 것이 저는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표준 방식으로 코딩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과 쉽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간단한 예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파일 이름이라든지 클래스 이름이 엉터리로 되었습니다. 자, 메뉴 컴포넌트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declare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메뉴에다가 메뉴 로긴 홈 그리고 로긴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포함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메뉴와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센터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죠? 처음 보는 게 들어가 있네요. 메뉴에 홈과 로긴 메뉴를 볼 수 있고 홈을 클릭하면은 홈으로 가고 그리고 서브를 클릭하면은 서브 페이지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팬으로 할까요? 스팬 라우트 링크로 할까요? 그래서 홈을 클릭하면은 홈으로 가고요. 스팬 라우트 링크 서브를 클릭하면은 서브로 가고요. 그리고 로gin을 하면은 자, 이런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g 컨테이너 버튼 div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는 스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팬으로 하고요. 로gin을 했으면 이건 역시도 스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pan 스팬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복사해서 메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 보시면은 두 컴포넌트 간의 상태 정보 공유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서브 페이지입니다. 서브 페이지에서 로gin을 하면은
우리가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 로그인 정보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해도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에서는 이 정보가 남아있지만 우리가 서브페이지로 이동하면은 로그인 정보가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에 있는 정보를 다른 컴포넌트에서도 사용하게 하려면은 그 정보를 컴포넌트 내에 저장하면 안 되고 컴포넌트 밖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아무래도 쉐어드 서비스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share.ts를 만들까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그냥 share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hare를 마찬가지로 앱모듈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rom share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share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hare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public share 이렇게 하면은 이 share 서비스가 인젝팅 되어서 컴포넌트 클래스 내 그리고 템플릿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템플릿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ublic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를 컴포넌트 내에 두지 말고 shared 서비스 안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보는 우리가 공유할 건 아니죠. 그러나 로그인 정보는 우리가 공유할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우리가 쉐어 모듈 어디 갔죠? 여기에 기록을 하면 됩니다. 자, this share login 자, 이걸로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HTML에도 share username 그리고 share login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면은 그 로그인 정보가 메뉴 컴포넌트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쉐어 서비스 안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왜 안 사라지죠? 잠시만요. 자, 왜 안 사라집니까? 로그인을 했죠. 로그인을 했으면은 여기 안에서 이 값을 false로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share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역시 로그인 정보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서브 페이지에 있죠.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쉐어 서비스 안에 있는 정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도 share 뭐라고 할까요? user name 이렇게 할 수가 있죠. welcome 이렇게 하려면은 이 share는 share 서비스 안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import share from construct의 public share 자, 이거 같이 하면은 로그인을 하면은 로그인 정보가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그렇죠. 자, 여기서 홈에서
이렇게 할까요? div ngIf while 로그인 하면은 웰컴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요. 로그인을 안 했으면은 please login 이라고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쉐어 모듈에 로그인 프로퍼티를 참조해야 됩니다. 다시 로그인 하면은 이렇게 값이 바뀌었죠. 서브 페이지를 가면은 서브 페이지로 이동하면은 또 이 값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브 페이지에서 이 홈페이지에 있는 이 쉐어드 모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론 에러가 나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경우 이 쉐어라는 서비스가 서브 페이지로 인젝팅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쉐어 서비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어 이걸 퍼블릭으로 가야 되고요. 퍼블릭으로 정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쉐어 모듈을 서비스를 포함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우리는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를 다른 여러 컴포넌트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뭐죠? 습으로 하니까 이게 생기고, 이거는 왜 그대로 남아있죠? 자, 두 페이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어에서 메뉴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서브 페이지에서 로그인 정보가 나오고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자, 정보가 유지가 되죠. 만약 앱을 끄다가 켜는 경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정보가 메모리에만 남아 있는데 로컬 스토리지라든지 어떤 장소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본 동영상의 요점은 어떤 상태 정보의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컴포넌트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 공유되는 상태 값을 이렇게 쉐어드 서비스에 저장을 하고 여러 컴포넌트에서 인젝팅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풀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